이상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에서 편집과 기타 잡일을 맡고 있는 태피디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비정기적으로 지금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글감이 쌓이면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저번 방송은 방기자의 단편선 두 번째 이야기가 쭉 나레이션과 함께 저희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채 씨의 웹툰 리뷰, 저번 방송에서 처음 선을 보였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나와주셨고요.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계절이 바뀜에 따라 창작 욕구를 많이 느끼고 있는 방기자입니다. 저 아까 용 작가랑 둘이 방송이 아닐 때 잠깐 이렇게 둘이 누워 있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누워 있는데 용 작가가 이렇게 스치듯 하는 말이 되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뭐 춘내 불사춘. 물론 용 작가가 매우 바쁘셔서 본인의 이제 처지를 하소연을 하신 건데 본인의 소회. 네. 이렇게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지난 겨울에 한 번도 못 탔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은데 빌어먹을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를 또 못 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이 와도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네, 되게 좀 슬퍼서 출래불사춘을 꺼내온 서대표입니다. 제가 말한 건데 뭔가 스틸 당한 기분이네요. 사실 제가 내뱉어놓고도 까먹었는데 봄이 왔으나 봄을 즐길 수 없는 용 작가입니다. 찌들러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 시간, 자기 컨텐츠 시간에는 앞서서 빼드려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그렇게 그렇죠. 그게 또 순서를 바꿔드리겠고요. 지금 오늘까지는 그렇게. 네. 웹툰 리뷰 두 번째 시간 오늘 진행해 주실 채씨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리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로 다시 돌아온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은 채씨입니다. 네, 그렇다네요. 오늘은 저번 주에는 이제 완결됐던 작품을 소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웹툰 중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에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라는 김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지금 문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바로 들어가셔서 예, 들어가긴 할 건데 저희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요 채씨님께서 웹툰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방송의 목적 자체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미 지나간 작품들 중에 요거 괜찮은데 좀 약간 많이 뜨지 않았다라는 작품들을 지나간 작품들도 있고 혹은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거 하나랑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연재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요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뜰 것 같다라는 요런 작품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는 의도의 웹툰 리뷰거든요. 그래서 나 자꾸 튠튠거리죠. 예. 웹툰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지금. 네,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소개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이버 웹툰에 있는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라는 네. 웹툰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은 그 지나간 이미 완결이 된 작품, 완결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완결 웹툰입니다. 네, 완결 웹툰 중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웹툰은 신작 오늘은 웹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웹툰 리뷰 그 두 번째 시간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채씨의 웹툰 리뷰.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 네, 오늘 소개를 드릴 웹툰은 앞서 한 세 번째는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 에피소드 형식의
많아요. 간단하게 이제 전에 설명을 드렸던 웹툰은 이제 주 틀은 스토리인데 이렇게 에피소드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에피소드가 위주예요. 계속 어떤 사건에 대해서 쭉 이제 연재를 하는 그런 식인데 주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 남자 둘 형제죠. 그러니까 형제끼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을 다루는 만화거든요. 큰 줄거리는 딱히 없는데 일단 또 이제 나온 지 한 8화? 9화 정도밖에 안 돼서 가볍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웹툰이 될 것 같아요. 일상툰. 뭐 그렇죠. 네. 잘은 네, 모르죠. 일상툰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네이버에서 날미 사는 이야기. 남 들어봤어요. 그렇죠. 나래죠? 네, 나래. 네. 네. 그런 게 보통 일상툰의 대표인데 이제 자신 작가가 겪었던 일이나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연재를 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일단 이게 이 작가분이 좀 이거 연재하기 전부터 네이버에서는 조금 유명한 작가였어요. 작가 소개와 간략한 줄거리. 그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이 있고 또 베스트 도전 만화라고 베스트 도전은 여기서 정식 연재를 하는 작가들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만화를 한번 올려보겠다 해가지고 약간 이런 저희 하는 방송 같은 그런 틀 네네네. 주제 같은 네.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게 만화를 내요. 게 이상공작소. 그렇죠. 그렇게 내면 아니죠. 좀 아니죠. 거창하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이상공작소의 웹툰 버전. 아닌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일단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 자를게요. 네. 그런데 그 내면은 이제 거기서 다른 웹툰 뭐 다음이라든지 뭐 레진 코믹스 같은 데서 그런 편집장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런 데서 주로 보고 데리고 간다던가 뭐 계약을 하자고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뭐 좀 네이버 웹툰 다음으로도 좀 유명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픈 마켓이죠. 일종의 자기 실력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PR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비 작가로서의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베스트 도전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도 그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 리그라고 예. 네, 리그로 해 갖고 네. 리그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작품들을 보고 이 작품은 인기도 많고 작품성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은 네이버의 정식 연재가 되는 거죠.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본다면은 이력서를 내는 형태로 보면 돼요. 그냥 이력서를 그냥 막 올려놓고 좀 봐주세요, 읽어봐주세요, 좀 써주세요. 이 작품의 작가도 이제 거기서 좀 뭔가 이렇게 그러한 경로로도 나왔고 또 이분이 페이스북에서도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만화를 연재를 같이 했어요. 그 베스트 도전에서도 하고 네. 페이스북에서도 해가지고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작가분은 만화를 처음 봤던 게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었거든요. 이 작가가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를 했던 거는 이거랑은 다른데 한 화는 큰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화는 2화에 그러니까 두 개의 하나꼴로 하나는 스토리를 하나 연재를 하고 하나는 그냥 에피소드로 간단하게 그 단편 같이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굉장히 일단 그림체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작가분은 흑백이에요, 그림이 다. 그 작가분이 그런 그림체이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그림체고요. 두 번째로, 스토리를, 여기서는 딱히 그런 걸 나타낼 만한 게 아직은 없었어요. 근데, 좀, 잘 쓰세요. 그러니까, 연출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작가분이 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연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달까 최근에 이게 2월쯤에 연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에서 처음 이렇게 정식 연재로는 그러니까 처음이신 걸로 이 작가님께서 하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후에 이 얘기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먼저 드렸습니다. 웹툰 속 이야기. 웹툰 속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나의 형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형제라고 써놓긴데 저한테는 뭐 남매 같은 게 되게 저는 제가
처음 시작을 하자면 제 동생이 쌍둥이에요. 이란성 아. 쌍둥이에요. 이란성이요? 네, 남자, 여자. 그래서 저랑 4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흔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다들, 처음은 좀 놀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진을 보면 더 놀래요. 저희 집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집은. 모두가 저같이 생겼어요, 그냥. 저한테 쌍꺼풀이 있고, 쌍꺼풀이 없고, 전대 남자고, 전대 머리가 없고, 뭐 약간 이런 식인데, 저희는 근데 크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살 이후부터는, 3살 차 이후부터는 좀 덜 싸운다고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싸웠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면 동생은 초등학생이 되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성격도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서로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는 그런 마인드라서,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뭐 태피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저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고요. 1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싸웠죠. 일단 3살 터울에 남매지간이라고 했을 때 보통 굉장히 그런 걸로 묘사가 많이 되잖아요. 뭐 일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네요. 네, 남동생과는 아무래도 아까 뭐 나이 차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체 터울이 크다 보니까 이게 다툼은 상상할 수 없고요. 엄청 후드로 팬 적은 한 번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서열 정리 같은. 뭐 사실 정리할 서열도 없는 게 저희 원체 늦둥이라 아버지보다 저를 더 무서워했었던 거. 그러니까 늦둥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한 대도 안 맞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억울하셨나 봐요. 자, 얼마나 그것 때문은 괘씸했겠어요. 아닙니다만 좀 버르장머리 어깨 클까봐 좀 역할이 분담이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집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큰 것도 아니고 클까봐 때렸다고요? 아닙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컸었기 때문에 그땐 때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아, 이런 게 방송에 참 녹음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네. 5 지금 명 모였는데 오로지 남자 형제들로만 구성된 게 이제 접니다. 저는 3형제 장남이고요. 2살 터울하고 6살 터울인데, 둘 다 아주 뒤지게 맞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패셨다고. 네. 특히 제가 중학생일 때 동생들 아주 그냥 뒤지게 팼는데, 그게 너무 지금은 미안하죠. 진짜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건 막내가 유도로 국가대표로 발탁하기 시작하면서인데. 네, 뭐 막내 그건 우스갯소리고 저는 동생들이 잘못을 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제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동생들을 많이 때려서 그게 지금은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라 죄송합니다. 뭔가 되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네, 예, 전 누나만 셋이기 때문에 아주 이쁨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렇죠. 네, 예쁨 받고 잘 지내고 있고. 일반적인 막내. 네, 저는 누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진짜로. 아니, 모든 경우가 지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는 누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막내도 있고. 근데 마지막 여기 지금 보면은 네. 마지막 케이스 외동입니다. 저희가 되게 독특하게 보였네요.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형제들이랑 막 치고받고 뭐 애틋하게 막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시집 온 사람은 그런 일로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 3명이네요? 이렇게. 전 넷입니다. 그럼 네. 보통 이렇게 저는 맞네요. 네, 이럴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주변에 보통 다 2명 아니면은 명 외동이고 이래서. 나이대가 이렇게 확 올라가서 이 나이 때는 형제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우리 누나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저를 낳기 위해서 저희 누나들이 줄줄이 태어났다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 딱 태어났을 때 저희 아빠가 장손이에요. 장손이니까 제가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물론 어머님이 좋아는 하셨죠. 근데 이제 아들 하나 있으면 더 아들만 좋겠다.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해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여가지고 저희는 3명이 된 건데
그렇죠. 아니 그렇구나. 저는 막, 굉장히, 요즘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부모상이다,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이대는 생각도 저희는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만 나와라. 네, 그 당시에는 좀 그 나았어요. 시대는 그랬어요. 네. 하나하나 잘 기르자 시대여가지고. 뭐 아무튼 네, 아무튼. 여기 그런 관점 좀 궁금한 게 이 웹툰 뭐 몇 편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또 보고 왔으니까 그 융 작가님 입장에서의 이런 그 형제들을 다룬 이야기라든가 뭐 또 여기 웹툰에서 보고 느낌이 어떠셨을까가 또 궁금하긴 해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약간 정형화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제를 반영하지 않은 그건 뭐 나중에 웹툰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은 그냥 하나의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예전에 절대 외동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TV 리모컨 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막은 사진이었어요. 네. 그게 공감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TV를 가지고 엄청 싸우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싸웠는데. 응. 근데 그거를 진짜 보여줬더니 제 주변에 외동인 사람 한 명 있었는데 보여주니까 진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부모님하고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TV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항상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먹는 거 가지고도 싸우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싸움이 없었다는 거에서 조금은 부러웠어요. 사실 이만큼은 진짜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일 많이 잘 모르겠는데 먹을 거 가지고 보통 제일 많이 싸우지 않아요? 저는 그 탄산음료를 사다 놓으면 정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1.5리 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먹지도 못하는데 뭐 한 입씩 먹으면 없어지니까 이게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진짜. 그런 게 좀 있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쟤 없었으면 좋겠다, 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항상 전쟁을 하고 빵도 보통 이제 빵 사오면 보통 짝수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게 모닝빵인가? 왜 모닝빵은 네. 2개씩 해서 이렇게 4-5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짝수니까 부모님은 안 먹는다고 하시면은 3명인데 이걸 가지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안 나눠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나누게 된 계기가 남동생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면서 먹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냥 가니면서 집에 오면은 그냥 심심할 때 하나 먹고 뭐 할 때 하나 먹고 하면은 이게 주니까 우리가 지금 안 먹고 싶어도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눔이 생기고 약간 원래 식탐이 별로 없는 쪽이긴 했는데 식탐은 없는데 내 걸 뺏기는 건 좀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건 싫죠. 네, 유난히 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발생이 된 것 같은 갑자기 이렇게 그게 있어요. 음식 가지고 다툰 얘기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는 집안이 하나 있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웹툰의 실제 판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내 현실을 알 수 있는. 근데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이거 되게 판타지다. 그러니까 공감을 엄청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판타지여서 근데 여성 작가분이라 해서 되게 놀랬던 점은 보통 저는 남성 작가가 외동아들이어서 판타지로 그린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봐도 취향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저격하는 대상이 확실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건 지금 융 작가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 안 했거든요. 난 딱 그러니까 봐도 딱 봐서 판단된 건 융 작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고. 근데 이제 여기랑은 좀 다른 게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제가 어려서부터 하도 패서 그런지 이렇게 덤비거나 개길만한 캐릭터가 없었어요. 이 만화에서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렇게 친할 수도 없어요. 아니 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밝히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밝히지만 저랑 안 친할 뿐이지 동생 둘은 친해요. 동생들 둘은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 거죠. 배경적인 게 네, 그래서 둘을 친하게 만들어줬고. 그쵸. 근데 막내 동생이 둘째한테도 존댓말을 써요. 네, 쓰는데도 둘이는 되게 재밌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서 대표를 위한 병명이자 막내들의 이제 제가 막내로서 보면은 저도 지금은 큰 누나 엄청 친해요.
근데 제가 둘째 누나고 셋째 누나고 엄청 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누나한테는 그래도 큰 누나라 불러요. 근데 둘째, 셋째 누나는 거의 이름을 불러요. 누나라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별명을 불러요. 이렇게 그냥 반말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통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다 친구랑 통하는 줄 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진짜 이제. 다 친구랑 통한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좀 그런 거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장남에 대한 뭔가를 지금 실드 쳐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실드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진짜 때릴 만큼 때렸고요. 애들 입장에서 원망한다 해도 저는 할 말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다만 이제 먹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그러셨어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고 적금해놓은 것도 없다. 왜? 니들이 다 먹었거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저 시골 살았는데 시골에 어머니가 늘 고기를 사오시던 그 원협이라고 있어요. 농협, 축협 이런 네네네. 것처럼 원예 농협이 있거든요. 그 원예 농협에 이제 이렇게 식품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기를 늘 사오셨어요. 어느 날은 물어보셨대요. 어디서 식당 하시냐고. 엄청 잘 먹. 네. 하루에 고기를 2번 사오실 때도 있고 매일 고기를 사오시니까 어디서 식당 하시냐고 물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저희를 보고 장 보는데 좀 같이 좀 가자 그러셔서 저희 셋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얘네들이에요 이러고. 근데 그럴 정도로 많이 먹었던 게 한 달에 쌀 30kg 먹었고요. 그리고 고기는 근수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10근 정도는 먹었고요. 우악스럽게 좀 먹었던 타입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모님이 태클을 안 거셔서 그런 걸로 아끼시진 않았으나 반전이 집에 먹을 게 있진 않았어요. 이렇게 남아있진 않았거든요. 늘 그때 다 먹어치워서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메뚜기 때. 근데 원래 진짜 외동이 아니면은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냉장고에. 지금 진짜 아니, 많은 냉장고가 진짜 거덜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 양념장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김치 집에 이런 거 뭐가 아니면은 없어. 진짜 먹을 거. 그러니까 특히 주전부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 진짜 빵, 뭐 음료수 원래 숨겨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남아있을 진짜 수가 없어요. 없고. 진짜 그런 거 없고. 근데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립긴 해요. 이제 나와서 다들 뿔뿔이 살고. 이 웹툰 뜰 수 있을까? 작품평에 대한 동상이몽. 이제 다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새로 나오는 거에서만 할 건데 다들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본 거에 대해서 소감 같은 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은 이분의 그 저 만화를 다른 못 작품이나? 보셨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본 결과로는 네이버에서 자기네들이 약간 추구하는 약간 성향에 좀 잘 맞는 작가를 데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는 보통 그게 네이버랑 다음이랑 대표적으로 이제 레진 코믹스가 요즘은 되게 계속 뜨고 있는데 그런 데마다 조금씩 그 만화들이 올라오는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네네, 맞아요.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는 댓글을 못 달아요.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거 하나로도 좀 독자들이 층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것도 줄 수가 없게 돼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 작품을... 하나마다 달 수가 없어요. 레진 코믹스는 그냥 관심 등록 정도. 대신에 거기는 유료 결제가 있기는 한데 네이버도 어쨌든 있기는 하니까 네이버는 정말 정말 대중적으로 전 연령층이 다 볼 수 있고 좀 가볍고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전형적인 웹툰들이 많이 있는 곳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웹툰도 있는데 만화책도 있어요. 뭐 소설도 있고 거기는 그냥 아예 그렇게 웹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같이 있어서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뭐 강풀 잠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약간 마니악한 것들이 네이버보단 좀 더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는 장르가 좀 많이 다양해요. 네이버보다 더 많이 다양하고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이버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약간 예측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대중들이 되게 가볍게 보고 그냥 금방 보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은 모두들 한 번쯤은 그래도 보통 본 게 다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주로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가독성이 네. 좋고 그다음에 휘발성이 강해요. 그런 휘발성이 것들을 강한 걸 좋아해서 좋아해요 네이버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네이버랑 다음은 타켓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다음이 추구하는 타켓은 보통 20대 후반에 3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대를 좀 약간 더 타켓으로 모델로 하고 있어요. 다음 자체가. 그래서는 근데 네이버는 10대와 20대 초반이 대학생들이 가장 타켓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네이버는 좀 독특한 시스템인 게 다음과 달리 각 월화수목금 이제 그 요일마다 웹툰인데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순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등하는 순서가 보면은 뭐 외모지상주의 금요일에는 그리고 생각나는 게 뭐 시네탑 주로 이렇게 네, 주로 액션이라던가 액션라든가 애들이 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액션 아니면 일상툰이 네. 좀 많이 위에 때에 있어요. 일상툰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이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뭐 주로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한번 재밌고 하면 끝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아까 저번 화에도 말했던 그 하루 세 컷이라는 그게 정말 딱 그 표본이거든요. 한번 그냥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 작가 원래 여담이지만 그 작가 자체가 약간 좀 철학적인 것도 좀 담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한도 끝도 풀어낼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하려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은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이후에도 연재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웹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소개를 한 이 오늘도 형제는 변함없다. 이 웹툰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성향과 맞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 같다. 네이버 성향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딱 그 네이버가 원하는 연령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보면 이 포맷으로는 지금 포맷으로는 이게 뭐 토요 웹툰인가요? 금요 웹툰? 제가 알기로는 주 2회로 연재를 주 하는 걸로 2회 알고 있는데 주 2회 연재인데 그 각 요일마다 5위권 안에는 못 들어가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기는 많고 오히려 되게 저도 계속 볼 생각이에요. 이건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상툰이 거의 최상위로 올라가기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수잠자도 그렇고 뭐 나비 사는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소리도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그쵸. 비해서 마음의 소리도 근데 그렇고. 마음의 소리는 진짜 몇 년을 연재를 한 거고 그쵸. 그렇게 하기가 근데 진짜 힘들죠. 이사돼야 그렇게 돼, 상위 이 때 사람. 하면서 이사로 그래서- 고용해야 돼 네이버 웹툰에.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고 좋은데 아마 완전 상위까지는 네. 못 갈 것 같아요. 그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 막 그렇게 약간 사유를 담아갖고 그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 웹툰을 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포맷으로 간다 그러면은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생각이긴 네. 한데 오히려 저 이거 작가가 여자라는 거에 저는 아까 두둥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공감을 못 끌어낼 거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가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제 판타지로 만들어진 스토리들이 나오고 점점 가면 갈수록 스토리의 한계가 거기에서 올 거란 말이죠. 아무리 그러니까 정말 남자가 아니고 남자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빨리 고가야 될 될 거다. 것이다. 그렇죠. 빨리 네. 고가야 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거꾸로 그것 때문에 소재가 무궁무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작가의 영향인 거고 몇 편 안 나와 있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저 이해 안 간 편이 한 3개인가 4개 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왜? 뭐지? 응? 저는 이해 간 편이 한 2편 돼요. 8편 중에. 저는 웹툰을 이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지만 일단 그 대상은 여성이고 저는 딱 타겟층을 여성으로 저격한 브로맨스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런 쪽에 많이 알고 있고 하지만 소재를 뽑아내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주 2회도 버겁지 싶어요. 전 주 1회로 하면은 오랫동안 마니아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별점을 만점을 약간 주는 브로맨스가 여자 팬들의 부대가 있을 것 같아. 남자들이 별로 볼 수 없어. 이게 일단 근데 이거는 이미 잡고 들어갔어. 근데 저는 이제 웹툰 잘 모르니까 네이버에도 지금 이런 성향의 웹툰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은 약간 남자 없는 걸로 캐릭터 알고 있는데. 간의 그런 케미나 이런 그 뭐죠 노블레스? 네, 노블레스는 근데
그게 주는 아니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사회심이 그런 것처럼 아니니까. 약간 남캐들의 어떤 그런 케미, 약간 달달한. 그러니까 사실 이건 형제지만 사실 형제가 아니에요. 예, 저도 저 그치, 느낌을 그치. 받았어요. 형제- 정말 현실 형제는 아니다. 아니 현실 형제가 아니라 그냥 남자 커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의 틀을 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되게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소재도 잘 골라야 되고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잘생긴 남자 둘이 보여주는, 왜냐면 여기에는 여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여자도 그때 방문하는 친구 하나 있었고 오빠한테 관심을 가졌던, 근데 여자가 주는 아니고 여자한테 아까 뭐 좋아한다고 고백해서 막 둘이서 경쟁을 했지만 사실 이 둘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여자는 아니요, 근데 그분이 존재하잖아. 요 최근 화에 등장해요 다시. 봤어요. 그래서 피시카가 응원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는 계속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하는데 어. 주는 이 남자들. 그쵸.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이게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지금 다른 게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이버엔 지금 이게 없어요. 대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그리고 건 없을 것 근데 같아. 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장르 자체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장르에는 이제 뭐 이게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아예 이런 장르들이 있어요. 이런 장르들이 따로 거기는 장르를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에 이렇게 연재가 좀 근데, 자주 되고 이런데 네이버는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그 로맨스로 빠져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주제들이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네이버에서는. 왜냐면 아무래도 포탈 네. 광범위하고 돈 냄새를 잘 맡은 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작가가 네.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진짜 뭐 조그마한 뭐 화보나 이런 것만 다 살 거예요. 여자들이 분명. 그렇지. 만약에 뭐 책을 낸다. 뭐 다살 뭘 거야. 다 이거 소장할 거야. 굿즈라고 하는데 네네. 굿즈 같은 걸 만들면 아마 이제 하겠죠. 상품들. 왜냐면은 네. 그림체도 괜찮지. 음. 내용도 재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름 확실하게 마켓의 틈새 시장을 좀 파고 들어온 원래는- 네이버가 드디어 네. 이제 그쪽 하려고. 그동안 대놓고 할 수 없었던 BL 시장을 약간의 음. 이렇게 교두보로 삼아서 이걸로 해서 조금씩 이제 확장시킬 것 같아요. 이건 레진한테 땡큐라고 그래야 되는 게 네이버가 원래 그 시장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런 근데 그- 되게 어둠 네, 속에 어둠 속에 묻혀있던 있었는데. 암흑에 이거 저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팬픽 같은 네, 거라든지 팬픽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팬픽부터 해갖고 이게 역사 진짜 깊어요. 이거의 연계성 같은 네. 건데 항상 이렇게 지하에 묻혀있던 게 레진이 대놓고 그냥 우리는 19금 할 거야 하고서는 아예 만들어버렸어. 그걸 만들어버리면서 다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막 싶으면서 폭발적으로 막 레진이 엄청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그런 웹툰들이 이렇게 조금씩 막 생기고 도깨비 같은 걸 통해서도 요즘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대놓고 그냥 맞아요. 브로맨스가 나오죠. 남주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를 밀고 있고 그게 되게 약간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거부감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도 잘 탔고 아이템도 괜찮고 한데 내가 봤을 땐 이게 많이 뽑고 오래 할 수 있는 소재는 분명 힘들거든요. 그럼 캐릭터가 더 늘어나야 되고 둘 가지고는 힘들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가 나중에 어떻게 확산할지는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매우 큰데 그거는 작가 역량이 달리지 않았을까. 이 포맷으로는 아까 태피디가 말한 것처럼 힘들다. 봅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브로맨스란 게 이게 어쨌든 브라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진짜 형제인데 그걸로 했다는 게 되게 뭐랄까 설정이 나는 좀 기묘한 것 같아. 그런 거 많아요. 지금 생각난 건데 이전에 이런 포맷으로 갔던 만화가 하나 있어요. 네이버에서 아, 그래요? 썸남이라고 이름부터가 썸남이에요. 여기 약간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려고 보여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둘이 원래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가려는 듯이 스토리를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다. 나는 여기처럼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엮어가려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만화 저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 만화의 반 이상의 배댓은 둘이 사귄다요. 거의 그냥. 이렇게 댓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15년도에 나왔어요. 15년도에 나와서 지금은 완결을 했는데
휴재 중인 거네요. 장기 휴재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시초라고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분은 좀 더 발빠르게 시작을 한 거죠.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분은 대학만화 공모전에서 먼저 이걸 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았어요. 약간, 이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매니아층 같은 느낌으로. 근데 아마 이분이 1등을 했나? 2등을 했나? 그게 매년마다 이걸 열어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도 있었네요. 소비층을 잘 아는 거죠. 뭐. 남자들이 막 그런 거에 기꺼이 돈을 잘 쓰진 않거든요. 원래 남자들은 돈을 안 써요. 돈을 쓰는 건, 그러니까 가장 지갑을 많이 여는 건 10대들이고, 그 다음에 20대 초중반의 여성 등들이 가장 그런 문화에다가 소비를 가장 많이 해요. 남자들은 거의 결제 안 하거든요. 물론 저도 최근에 결제를 몇 번 했어요. 저도 이제 뭐 고수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결제를 하기도 했고, 뭐, 다른 이제 다음에서 뭐 보기 위해서 결제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봤자 1,000원 안팎이에요. 서 대표님 뭐 아까 동의한다 외에 더 의견 없으시면? 네, 없습니다. 다 네. 지금 얘기를 하셔서, 네, 특히 용 작가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렇게 좀 뒤에 정리를 좀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이끌어 주실래요? 아, 더, 아니면 이번에도 더, 좀 뭐. 해볼까요? 아니, 더 얘기는. 할 게 있을까? 예. 네. 왜냐하면은 순간 좀 드는 생각이 저희 웹툰 리뷰를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이제 2번째 방송인데, 앞으로 좀 이런 특히 좀 앞에 컨셉, 옛날 작품들의 좀 그런 거, 이 뒤에 신작들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컨텐츠 관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시장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아이템들을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네, 그렇겠네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소감들 한 말씀씩 하고 좀 오늘 방송 마칠 텐데요.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이 얘기 같은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쓰고 글을 써나감에 있어서 네. 대중 누가 우리의 독자층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야기를 항상 만들어감에 있어서 독자층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만들어가는 좀 이상공작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소감 한 말씀씩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채 씨랑 이제 얘기하면서 채 씨가 되게 조용했잖아요. 근데 역시 웹툰 이렇게 얘기가 활발해지니까 굉장히 저도 이번 방송에서 놀랐습니다. 네, 되게 그래서 다음에도 그러니까 다 읽고 이렇게 오면은 대화도 풍성해지고 네, 더 재밌을 것 같고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언제 기회 되시면은 그래도 웹툰계 전설 같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 하나 갖고 와갖고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강풀이나 아니면은, 몇 명 있어요, 진짜 뭐, 다 네이버에서는 뭐, 하일권. 잘 나가는. 하일권. 그 목욕의 신. 네, 목욕신 뿐만 아니라 뭐, 많죠. 삼봉 이발소. 워낙 많으니까. 네, 안나라 수마나, 그리고, 고고고. 뭐, 김창남, 잘 3달째.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하일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기라성 같은 웹툰 작가들 있어요. 정말 웹툰으로는 성공한 작가들. 그런 거 갖고 오면 더 재밌고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용 작가님. 저는 웹툰을 참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참에 웹툰을 봐서 재밌었습니다. 그 전에 펫다이어리 사실 못 봤어요.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게 쫓아가려니까 너무 힘든데 이런 신작은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편차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건 좀 봐와서 이 방송에 뭔가 그래도 할 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웹툰을 저한테 입문시킨 게 옆에 있는 용 작가거든요. 네. 막 마음의 소리 이런 거 보면 좀 미친 듯이 낄낄대고 있어서 그냥 졸지에 옆에서 좀 보고 말았던 정도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트렌드? 네. 혹은 요즘 아이들, 혹은 사람들의 수요? 욕구? 요구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콘텐츠겠다 싶어서 뭐, 저는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또, 얘기 나오는 중간중간에 깨닫는 거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도 용 작가의 이제 좀 시각이 유별나고 특출난 데가 있어서 저는 용 작가를 믿고 가볼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저는 진짜 그거는 궁금한 게, 이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 여기서 브로맨스를 건네주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못 느꼈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갈 줄은 저는 못 몰랐어요. 느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어디서 없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제였어. 이게 제목 자체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보는 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살짝 마케터의 입장으로 바라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동상이몽입니다. 아니, 나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이게 되게 네. 참신했던 게 나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웹툰 형식과 웹툰 로먼스만 그냥 봤어요. 그래갖고 내용을 보면서 이건 좀 근데 판타지성이 좀 짙은데 그냥 적당히 인기 있겠다. 딱히 이렇게 에피소드 형태로 가면은, 어차피 에피소드 형태가 갈 수 있는 한계성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게 브로맨스다. 혹은 그런 거라고는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 편집장님을 모시고 온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별점이 전부 9점대야. 진짜 또 그러네. 엄청나. 네이버는 근데 대부분 다 9점이 그건 넘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별점 의미가 없네. 네이버 별점은 진짜. 좋아요가 9.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큰 얼마 의미가 안 됐잖아. 없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다른 신작 만화들도 좀 매니아층이 그러니까 그 베스트 도전 때부터의 그 매니아들이 있는 그 거지. 매니아층들이 이제 딱 이 작가가 온다 하면서 이제 일단 기본 팬층도 확보를 했을 뿐더러 말씀하셨던 그 타겟터들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무튼 뭐 고려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네. 좀 이제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하세요. 이 웹툰과 딱 반대 지점에 있는 웹툰이 갸오라 생각해요. 갸오와 사랑꾼들이라는 네이버 웹툰. 왜냐면 이 웹툰이 여성의 취향적이라면 갸오가 굉장히 남성 취향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안 봤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딱 반대되는 대칭점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여자들이 나오나요? 그게 우리 같은 남자 넷이 병신짓거리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 형식이거든요. 정말 남자들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냥 진짜 그냥 뭐 DC나 혹은 좀... 근데 아니요 DC 원래 근데 겨우는 DC에서 왔어요. DC에서 넘어온 거. 그래서 딱 대척점에 있는 작품은 겨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두 번째 방송만에 이렇게 뭔가 가져오신 웹툰 리뷰 작가 채씨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방송. 네. 다음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로, 어떤 주제로 흘러가게 될지. 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툰 한번 봐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와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또 페이스북 페이지 오셔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네 무슨 소리냐. 네, 이렇게 한 말씀. 이걸 어떻게 프로메스 BM으로 보느냐. 그렇죠. 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반박해드리고, 또 채씨님 또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될 텐데요. 카페나 이제 공간에 이제 거기서 또 채씨님이 생각하는 방향, 글들 서로 또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은 저번 시간에 들려드렸던 저희가 방 기자의 단편선 두 번째 이야기, 무죄 두 번째 쭉 들려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리뷰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태피디였고요. 오늘 특히 방송 준비해주신 채씨님, 컨텐츠 준비해주신 채씨님 수고 많으셨고, 네, 방송 같이 함께 참여해주신 방 기자님, 서 대표님, 윤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진짜 네 말 들어보니까 브로맨스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난 그 생각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둘 다 잘생겼는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